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 대표입니다. 현재 영상 녹화 시작 시간이 3월 31일 오후 2시 57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장 마감 30분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 뒤에 보나마나 어차피 현재 시점으로부터 마감 시세가 대반전을 일으킬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일단 HLB에 대한 코멘트도 좀 드릴 거고, 오늘 기준으로 우리나라 시장 엄청나게 큰 폭의 하락을 또 나타냈죠. 자, 이 급락에 대한 긴급 점검을 한번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 오늘의 이 하락은요, 11월 초에 있었던 비상계엄 당시의 하락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리고 주식이라는 그 특성만 고려를 했을 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정신줄 똑바로 잡고서 그 다음 수를 내다 보려고 하신다면은 지금 엄청난 기회인 건 맞습니다. 힘든 거 알아요. 여러분들 힘들고 고통스럽고 뭔가 크게 잘못된 것 같고 그런 마음 저도 뭔지 잘 압니다. 근데 우리는 투자하는 사람이잖아요. 일단 두드러 맞은 건 어쩔 수 없어요. 맞아서 멍이 드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 3일에 거쳐서 멍을 회복시키느냐, 아예 그냥 고질병으로 가져가느냐, 이건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지금 빨리 약을 바르고 병원 가서 치료를 받고 하면 단순 멍과 흉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영상만큼은 여러분들 진지하게 끝까지 한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음에 들면 그때 가서 구독 누르셔도 되니까 지금 구독 요청은 따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좋아요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 코멘트를 여러분들께 자주 말씀을 좀 드린 바 있습니다. 시세가 하락을 할 때 그 저점은 뭘로 잡느냐? 바로 밸류로 잡아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정도면 좀 싼 것 같아 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는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반대로 상승을 보이려면은 오를 만한 명분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상승에 있어서는 모멘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점은 밸류로 잡아내고 상승은 모멘텀이 만든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자주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계엄과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지난 12월 달에 하락 사이클이 이때 당시에도 대략적으로 24거래일 정도가 걸렸고요. 물론 그 앞전에도 있지만 11월, 12월 요 정도의 기간 동안 대략 한 달 정도 되는 거래일 기준으로 했을 때 24거래일이 연속적인 하락 사이클을 만들어냈었고, 지금도 보시면은 대략 한 달 정도 하락 사이클이 이렇게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코스닥은 9거래일 거의 연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빠르게 좀 더 끝자락에서 나타난 하락은 마이너스 10% 정도 지금 동등한 위치에 있고요. 막판에 이렇게 공격적인 음봉이 나타나고 있고, 또 무엇보다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RSI라는 지표, 상대 강도 지표죠. 과매수와 과매도를 짚어내는 지표인데, 이렇게 보통 침체 구간이 깊어지고 하락의 골이 깊을 때 과매도 구간에서는 빠르게 반등이 나오죠. 여기도 보시면 과매도에 진입하자마자 빠르게 반등이 나왔고요. 과매도에 진입하자마자 빠르게 반등, 더 반등, 추가 반등. 자, 그리고 또 기가 막히게 과매수 구간에서부터 현재까지 보이고 있는 중인 거고, 다시 과매도 구간에 왔습니다. 뒤에 한번 설명을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한국 시장 자체를 엄청나게 팔아제끼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선물과 현물에서 각각 2조 원, 1조 원 이렇게 엄청난 규모로 매도를 쏟아붓고 있어요. 선물과 현물 합산해서 거의 2조 4천억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3% 내외의 하락을 보이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비차익 순매도까지 1조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는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작년 7월 이후에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도가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 뭔가 이슈가 있다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싸잡아다가 짧고 굵게 두드러 팹니다. 근데 그렇게 짧고 굵게 두드러 패고 나서 반등도 빠르게 잘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자, 안타깝지만 오늘까지의 이 하락으로 인해서 올해 연초부터 상승했던 상승폭을 모두 다 반납하면서 하락 전환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또 외국인들이 매도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지만 밸류 자체가 저렴한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난 비상계엄 당시에도 비상계엄이라는 역사에 남을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밸류가 싼 건 사실이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당황스럽고, 그리고 아마 이런 상황을 대부분 다 처음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만 집중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당시에 또 바로 빠르게 반등으로 우리가 수익을 잘 챙겼었죠. 자,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굉장히 공격적이긴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12개월 선행 PBR 기준으로 했을 때 매우 저렴한 위치, 8개월 만에 다시 한번 PBR 0.8배로 복귀를 했다라는 겁니다. 좀 더 직관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요, PBR 0.8배는요 코스피 종가 기준으로 2436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수준보다 혹시나 더 하락을 보여서 2360포인트가 된다면 PBR이 0.79배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수준까지 감안을 했을 때 대략적으로 중간값인 2400포인트 언저리에서는 단기 저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만간 단기 저점이 될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음 스텝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자, 보시면 이제 과매도라고 지금 가리키고 있는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ADR이라는 지표인데, 이 ADR이라는 거는 20거래일 동안에 상승 종목 누계를 하락 종목으로 나눈 백분율이에요. 쉽게 말해서 100%다 그러면은 상승과 하락이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균형이 잡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120을 넘어가게 되면은 아우 단기간에 너무 과열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반대로 75 이하이면은 어느 정도 바닥은 나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67이죠. 코스피도 76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75와 근접하거나 그 이하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ADR 기준으로 했을 때 바닥권에 왔다라고 인지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비슷한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RSI라는 지표가 있죠. 여기 보시면은 30포인트 이하는 이렇게 침체 구간, 과매도 구간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RSI가 이렇게 30 이하일 때는 보통 반등이 좀 빠르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오늘 오전장 기준으로 했을 때 코스닥이 마이너스 1.3% 하락일 때, 이때 당시에 이렇게 아랫꼬리를 만들었지만 충분히 하루 이틀 내로 자리 잡아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왔다라는 거고요. 시장이 굉장히 큰 공포감에 휩쓸렸을 때 공포와 탐욕 지수라 그래가지고, 이 지수를 보시면은 보통 25 이하이면은 좀 지나치게 극단적 공포의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보통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25 이하죠? 22포인트까지 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장 자체가 극단적 공포 상태다 이렇게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최근 시장의 하락을 견인하고 있는 주요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악재들 중에서 첫 번째 뭐가 있었죠? 오늘부터 공매도가 거래가 재개가 됐습니다. 공매도 세력들은 아우 날 잡았죠. 땡큐죠. 여러분들 지금 막 시장이 좋아. 미국장 급등하고 있고 비트코인 급등하고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예를 들어 명절이라서 장이 안 열렸어요. 장 열리자마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땅 해서 사고 싶은 거 다 주워 담겠죠. 똑같은 겁니다. 공매도 주체들도 그동안에 매매를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 마침 시장의 악재 투성이잖아요. 그렇죠? 이러니까는 공매도는 잡아서 후려먹기가 너무 좋은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또 특이사항이 뭐냐면, LG엔솔 기준으로 골드만삭스가 매도 상위에 있고요. 에코프로도 골드만삭스가 매도 상위 1위입니다. 에코프로 BM도 골드만삭스가 매도 상위 5위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골드만삭스가 매도 4위, LNF 골드만삭스 매도 1위. 골드만삭스가 공매도를 원래 많이 하기도 해요. 근데 오늘 뭐 제대로 날 잡았죠. 이런 식으로 2차 전지 중심으로 싹 다 두드러 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단타 매매, 단기 매매를 굉장히 많이 하는 이 메릴린치도 이 틈에 엎여가지고 같이 플레이를 하고 있고, JP모건과 모건 스탠리도 그런 매매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다 그냥 대부분 한통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매도를 열심히 치고 있는데, 여러분들 공매도가 매매를 했는데 만약에 주가가 막 급등을 해버려. 공매도는 떨어져야 수익을 내는 구조잖아요. 근데 주가가 급등을 해버려. 그러면 공매도가 손절을 하게 되죠. 공매도가 손절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숏 스퀴즈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공매도가 이제 먹을 거 잘 먹었어, 이제 우리 나갑니다 라고 해서 공매도가 자연스럽게 청산하는 거, 공매도 기준에서 익절하는 거, 이거를 숏 커버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공매도가 수익을 잘 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본인들이 다시 주식을 사서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공매도 거래로 오늘은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일제히다 보였지만, 숏스퀴즈가 됐든 숏커버링이 됐든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숏커버링이 맞겠죠. 숏커버링이 들어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결국에 매수로 다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의 하락이 공매도로 인한 하락이 좀 명확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느낌이 드시면 굳이 공매도 따라서 매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매도에 동참하면은 공매도들을 더 떠먹여주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대로 보유를 하되, 숏커버링 물량들이 어느 정도 유입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 때 수급 체크하고 추가 매수를 하든 그냥 홀딩을 하든 그때 가서 결정하셔도 늦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공매도 거래 때문에 기업의 가치를 뭐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불행 중 다행인 건 뭐냐면, 여러분들 공매도에 대한 영향이 오늘 그래도 어느 정도 크긴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한국과 미국 증시가 모두 다 급락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에 대한 변동이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거의 지금 변동성이 없는 상황이죠. 이 정도의 공포감을 안겨다 주면서 시장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때는 환율도 튀어야 돼요. 근데 안 튑니다. 자, 그 말은 즉, 저는 오늘 환율만 놓고서 보면 이렇게 판단하고 싶어요. 트럼프의 상호 관세에 관련된 거는 이미 우리나라가 선반영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좀 유독 많이 빠지는 거는 공매도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지금 상황들을 잘 믹스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 단기적 악재는 오늘 재개된 공매도, 그 다음에 상호 관세 관련된 거, 혹은 이거보다 더 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2번으로 인한 경기 침체, 리세션이죠.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라는 거.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 모두 구조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억제와 통제가 가능하다면 가능한 수준이다라는 거죠.
관세 안 매기면 되는 거고요. 공매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경기 침체로 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런 행동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악재거리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일정이 소화가 되면 충분히 그동안에 빠졌던 시세들이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공매도 쇼커버링과 악재가 소화되는 일정에 따라서 지수 하락에 대한 정점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이럴 때 안 사면 언제 살래? 이 멘트를 좀 외치고 싶은 현재의 시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에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을 계속 제공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 시세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 내일은 별도의 자료를 제공해드리지 않겠습니다. 4월 2일에 관세 관련된 내용을 좀 보고서 제가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 하나 구축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내용을 싹 다 정리해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려운 시장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서도 이럴 때 여러분들이 포지션만 잘 취해두시면은 오히려 단기적으로도 꽤 큰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일단 시장 먼저 체크를 해야 되니까 요거 체크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자료를 모두 다 꼼꼼하게 한 번 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탈 잘 챙기시고요. 이번 주 중으로 시장 하락에 정점이 찍힐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만 힘내시고 잘 버티고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